소변을 보실 때마다 표면에 흰 거품이 자꾸 생기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볍게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몸이 활력으로 가득 차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1년 전쯤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집에 있는 과일 몇 가지를 활용해 다시 예전의 기운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라 해도 잘못 섭취하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5세 남성 박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말투에서도 힘이 느껴졌고 걸음걸이마저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물고기를 키우며 지내는 몇 년 사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중 지방 수치가 높아졌으며 신장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박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고 힘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에는 방광이 약해져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소변을 보면 거품이 생겨 오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보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몰랐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남성으로서의 기운, 즉 침대 위에서의 자신감은 단순한 근육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비싼 보약을 챙겨 먹어도 신장이 약해지면 남성의 활력은 마치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처럼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신장이 단순히 피를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이 담당하는 역할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 속의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그 호르몬 중에는 남성의 발기력, 성적 욕구, 체력과 지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신장이 건강해야 호르몬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돼야 남성으로서의 기량과 자신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신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정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단순한 정액이 아니라 한 남자의 생명력과 내적인 힘 전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약해지면 남성의 뿌리가 흔들리고 기운이 고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 의학자들은 신장을 기르는 것을 남성의 건강과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관이 아니라 남성의 불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단지 나이가 들어 힘이 떨어진 것뿐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생활에서 예전보다 발기 지속 시간이 짧아지거나 절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허리둘레는 늘어나는데 반해 팔과 다리의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호르몬 불균형과 근육량 감소, 내장 지방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심혈관 건강과 남성 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소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은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발목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신장이 예전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자주 깨는 것도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징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변을 본 뒤 거품이 금방 사라지면 대체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두껍게 생겨 오래 지속되거나 여러 날 연속으로 반복된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거울을 보고 눈꺼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발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자국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체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신장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침마다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몸을 살펴보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미리 관리할수록 건강과 활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다시 박 씨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높게 나와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남성 호르몬 수치 역시 정상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면 건강은 물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박 씨는 30년 전처럼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변화가 값비싼 약물이나 인위적인 호르몬 주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한 결과였고 특히 몇 가지 과일을 활용한 자연적인 방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시술이 아니었고 부작용이 걱정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자연스럽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몇 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과일이 그 핵심이었는데 이 과일들은 맛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신장 건강을 지키고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수박입니다. 대부분 여름철 갈증 해소용 과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수박은 남성의 혈관을 열어주고 혈류를 힘차게 흐르게 하는 천연 보조제와도 같습니다. 수박 속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심장은 물론이고 신장과 남성기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빠짐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찌꺼기가 끼어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않다가 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면 물줄기가 다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일정 기간 수박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몸이 가볍고 활력이 붙었으며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수박은 속이 비어있는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흰 껍질 부분에야말로 귀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반드시 빨간 과육과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믹서에 갈아 레몬즙이나 꿀을 조금 곁들이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흔히 간식이나 디저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신장에게는 보조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과 과육 속에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해 노폐물과 독소를 흡수하고 일부 금속 성분까지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결국 부담이 커집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은 신장의 일을 덜어주는 조력자를 하나 더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재기능을 하고 혈액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즐겨 드시거나 가공식품 섭취가 잦은 분들 혹은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사과 한두 개만 꾸준히 먹어도 신장 부담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장 건강이 좋아지고 일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식단에 사과를 꾸준히 추가한 후 몇 달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피로가 줄며 정신까지 맑아졌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실로 강력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요로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방광염이나 전립선 문제로 소변이 불편하거나 소변 볼 때 자극과 통증이 잦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고 요로 점막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덕분에 세균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고 소변이 흐르는 길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골반 부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방광과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성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신선한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하루 한 잔 꾸준히 마시라고 권합니다. 몇 주만 지나도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시 불편감이 완화되며 몸이 한결 가볍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윤기나는 붉은 빛깔만큼이나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리에는 자유라디칼을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데 체리를 먹으면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60세 이후 남성에게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데 깊은 수면을 취해야 몸이 재생되고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녁마다 체리를 한 줌 드시거나 주스를 마신 환자분들이 몇 주 후 숙면을 취하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며 활력이 회복되었다는 보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 수박과 사과, 블루베리, 체리는 모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기에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받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하는 힘도 훨씬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도 안정시키는 힘이 생기고 덕분에 예순을 넘어도 여전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도 좋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도 활력을 지키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과 비타민 D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남성 건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년 이후 더 필요해지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입니다. 이 호르몬이야말로 남자의 기운, 힘, 성격까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 같지 않게 흥미도 줄고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몸에서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이 호르몬 수치가 더 안정적이고 성기능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굴이나 조개,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도 풍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를 먼저 활용해 보시라고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아연은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를 골라 식단에 자주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 영양소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체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는 남성의 활력과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올라갈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훨씬 더 강인하고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햇볕을 자주 쬐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만 잘 지켜도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활력이 눈에 띄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혹시 약이나 보조제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황금 비결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덕분에 젊은 시절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되찾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운동이나 값비싼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벼운 활동과 근육을 만들어 호르몬 생성을 자극하는 기본 동작을 꾸준히 병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 습관을 이어가기만 해도 전신의 혈액이 원활히 돌면서 심장과 신장, 그리고 골반 근육까지 건강해지고 호르몬 생산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또한 저항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스쿼트, 벽에 기대어 하는 푸시업, 플랭크 같은 기본 동작은 장비도 필요 없고 큰 무리도 주지 않으면서 체형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지구력이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빨리 효과를 봐야지 하면서 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가 오래가며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몬 생성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운동은 꾸준함과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강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피곤하다 싶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율하면서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잠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자야 몸이 회복되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느라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술 역시 잠을 쉽게 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막아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7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 순간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이 원활히 흐릅니다. 반대로 불안, 분노, 압박감 같은 감정이 쌓이면
몸은 마치 전쟁 상황에 놓인 듯 반응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며 호르몬 생성은 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대화, 따뜻한 스킨십,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서서 실제로 몸의 생리적 반응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약이나 보조제를 쓰지 않아도 단지 부부 사이의 소통과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 활력이 눈에 띄게 돌아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약은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0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단 몇 달의 꾸준한 생활 변화만으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몸을 돌보고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활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한 영양소를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잠을 잘 자고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진짜 힘과 자신감을 다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누구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순 없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수많은 분들이 단 몇 달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작게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활력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시니어 지혜숲 구독하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